네, 서울 송파동의 남인순 의원입니다. 예, 문영표 사장님. 예, 작년에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 제일보직 그 합병에 관한 논쟁이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? 예. 예. 당시 물론 이사장님은 아니셨지만 그 논쟁한 그 장면에 그 과정에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정말 너무 왜 그럴까 참 풀리지 않았었어요. 이제 풀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가장 사실은 이런 국정농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삼성과 관련된 문제구나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퍼즐이 약간 맞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까 이제 그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물론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굳이 전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를 되돌아보면 합병 비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삼성 그 연금공단에서 노력을 했잖아요. 근데 안 받아들였잖아요. 예, 그것도 일단 이상한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 받아줬기 때문에 연금공단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숙고를 해야 되는 거죠. 투자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전문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상식적으로 본다면. 그런 문제도 있고 당시에 그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을 했던 한국기업 그 지배 구조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스테인 베스트나 이런 데서도 합병을 반대를 했고 여러 자문 그 기관들이 반대를 했어요.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. 그런데 어쨌든 투자위원회가 뭐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러저런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고 합병에 이제 찬성을 했는데 사실 이게 지나고 보면 이게 정상적입니까? 저 형식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. 뭐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거칠 필요 없다 이런 답변 마시고 이게 국민연금을 이끌어가는 국민의 어떤 준조세와 마찬가지 아닙니까? 이걸 끌어가는 국민연금공단의 수장으로서 이게 정상적입니까?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제가 다 정상적인이 아니지만 얘기 말씀해 보세요. 저는 사실 뭐 여기에 대한 과정을 여러 번에 거쳐서 지난번 국정감사나 이번에도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해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뭐 의원님이 가지신 의혹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기금운용본부에서 정말 충분히 열심히 모든 사항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그 기업 지배 구조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반대하라고 그랬습니다. 제1모직에 대해서는 찬성하라고 그랬고요. 왜냐면은 그것은 각각에 대한 주식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것이고요. 저희는 그것을 양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 포트폴리오를 갖고서는 0.3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은 불리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부결할 거냐. 부결했을 때의 마이너스 효과하고 찬성했을 때 시너지 효과하고를 비교해서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. 왜 그 전문 자문기관들이 그런 의견을 왜 반대된다는 의견을 냈을까요?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를 합병을 했을 때 합병 비율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뭐 그때 그러면은 뭐 건설 경기가 어떠고 저떠고 그런 얘기들이 일반화된 얘기죠. 그때 당시에 어떤 판단해보자라는 거죠.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지난 작년 국감에서 왜 그렇게 우리가 그 보건복지 국감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가라고 하는 걸 되돌아보면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라는 거. 왜 삼성에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거가 연관이 있었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 삼성에서 그게 왜냐하면 다 합병 후에 2달 지난 다음에 실제로 그 최순실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바텍 스포츠에다 35억 원 보냈잖아요. 보내고 말 사주고 뭐 중장기적으로 승마협회 180억 원 자금 지원하기로 했고 이런 모든 커넥션이 드러났어요.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여기서 사실은 드러난 건데, 올해 이번에 그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난 건데요. 사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. 여러 가지의 그 국정농단에 여러 가지는 있지만 국민연금을 건드렸다고 하는 게 가장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많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걸 건드렸다는 게 문제 심각한 거거든요.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수장인 문영표 이사장은 연금의 어떤 전문가로서 또 국민연금을 지켜야 되는 책임자로서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소신을 갖고 얘기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단 말입니다. 그런 어떤 그 소신과 철학이 안 보여요. 과연 이 연금공단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네, 그럼 이제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저는
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장을 해온 사람이고 또 심지어요.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진짜 제가 그리고 전문가로서 또 철학을 갖고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의심을 갖고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연구문단에서 대통과 연구문제를 기재부에서 한 지침으로 더 많이 윗부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. 근데 한 지금까지는 한반도를 다 하는 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정부가 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건 자동하고 있어요. 운영대사장님은 누구한테 잘 보려고 하는 거죠. 무슨 과정입니까? 왜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? 그래서 그 기분용 그 국민연금 기금에 관해서는 그 의혹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뭐 또 살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아는 한 제가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과연봉제에 관해서도 저희가 뭐 전 직원을 전부 대상으로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저희가 보수 체계의 어떤 통일성 단순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. 거기서 저희가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. 예, 그럼 또 저희들이 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노조 측에서는 성과연봉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. 예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은 정의당 윤소연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